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강릉과학산업단지의 한 벤처 공장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 변학으로 온 기업인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부실 시공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부터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노나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아직 강제징용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측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꼬집는 등 한일 간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외교관 한 명이 유출한 게 아니라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대사관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받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간우상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카롱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당 도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 색소가 과다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경산이 36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전국에 걸쳐 나쁨 혹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저녁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6km 떨어진 강릉역에서도 폭발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먼저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벽돌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철골 구조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간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강원 강릉시 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50m 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의 앞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에 있던 37살 권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 공장 직원들은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동료가 다치고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본 상황이어서 지금 충격이 너무 심한 상태야. 전체적으로 다 파편이 다 바뀐 상태지. 소방관과 경찰관 등 260여 명이 투입돼 혹시 모를 매몰자 수색에 나섰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 잔해 밑에 또 다른 인명이 있는 줄 알고 추가 확인을 했는데 없었고요. 경찰은 오늘 현장 수습을 이어가는 한편 해당 업체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여기서 강릉과학산업단지 폭발 사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수아 기자, 부상자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상자들이 이송된 강릉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장에 견학을 갔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 2명은 인근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수소전지 관련 장비가 해당 공장에 설치됐다는 말을 듣고 방문한 경북 지역 세라믹 업체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곳 병원에 여유 병상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폭발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어젯밤부터 이 사고 업체와 시설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소 탱크 폭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폭발이 일어난 공장에는 400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탱크 3기가 시운전 중이었고 지난해 11월 설치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도 통과했다는 점까지만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 시공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경찰 조사 등이 끝나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양국 무역전쟁의 피해자는 소비자들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 피해는 더 악화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를 약 0.3%포인트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외교 분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나라 고위 외교관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이를 돌려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이었지만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3급 외교관인 A씨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 급파된 외교부 합동감찰팀이 조사 과정에서 현지 대사관 직원들이 통화 내용을 돌려받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신 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조윤재 주미 대사만 보도록 전달된 문서인데 대사관 직원들이 이를 뜯어서 돌려받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진행 중인 감찰 범위가 주미 대사관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딴 성추문과 구겨진 태극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기밀 누설 사태까지 터지면서 외교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강효상 의원과 유출 당사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급 국가기밀 누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창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이 구려개교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걷어 감찰하고 있다며 수사의뢰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휴대폰 사찰,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실상 공무원을 포갑하는 이러한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와대는 한국당의 공익제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이라며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휴대전화 감찰 조사도 동의를 받고 이뤄져 문제가 없고 정보를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가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3당은 우려를 표시하고 강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도창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또다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담 자리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우리 외교부가 일본 측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노 외무상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이런 일이 한일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 측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외교 결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 지도부 등 정관계 인사들은 물론 재임 기간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 뙤약볕 아래에서 2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추도식의 슬로건은 새로운 노무현. 고인을 영원히 기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개척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다양한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어나갈 것입니다. 아버님은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낼 것이라. 재임 기간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식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그린 초상화를 전달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국익을 위해 미국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낸 강력한 지도자라고 회상했습니다. That may we have some differences, but no disagreement ever outweighed our shared belief in the importance of U.S.-South Korean relationship, and we worked hard to cement that alliance. 추도식엔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자리에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조경태 최고위원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 1분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발표됐습니다.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거지 저소득층이 번 돈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조사 결과 지난 1분기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하위 20%보다 5.8배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년 전 5.95배보다 소득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겁니다. 소득 격차 축소에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상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9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분배지표 개선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분기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5만 4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여전히 2.5%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업 구조로 도입하는 등 저소득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한편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82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가처분 소득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구자욱의 끝내기 홈런으로 한화와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KT는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로 두산과 3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삼성은 2회 최진행에게 2루타를 맞고 먼저 실점했습니다. 하지만 4회 최영진의 4안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대1 균형이 이어지던 9회 말 구자욱의 스윙 한 번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한 삼성은 6위 하나와 3연전을 모두 이기고 한 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KT도 1회부터 두산 김재환에게 적시타를 맞고 끌려갔습니다. 9회 초엔 이유찬에게 추가점을 내줬습니다. 패색이 짙던 9회 말 KT는 원아웃 1, 2루에서 황재균이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만루 기회에서 송민섭이 끝내기 안타를 때려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 역시 두산과 3연전을 싹쓸이해 하나와 격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LG도 SK의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로 팽팽하던 9회 말 투아웃 만루. SK 백승건의 투구가 살짝 튀어나간 틈에 3루 주자 김용희가 홈으로 몸을 던져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아는 홈런 2방을 터뜨린 최용우의 활약으로 롯데를 꺾고 시즌 첫 4연승을 달렸고 NC는 키움에 재역전승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며칠 전 끈끈한 정을 자랑하는 코끼리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코끼리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 거대한 수컷 코끼리 옆으로 조그만 새끼 코끼리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수컷 코끼리는 자신의 거대한 코를 다짜고짜 휘두르며 새끼 코끼리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는 등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새끼 코끼리는 괴로움에 비명을 질러대면서 다른 코끼리 곁으로 피해보지만 역부족인데요. 새끼 코끼리의 비명을 들은 어미 코끼리가 달려오자 그제야 상황이 종료됩니다. 다 큰 코끼리의 코는 140kg이나 된다는데 이런 매로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폭력은 지양해야겠죠. 어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입장한 소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녀의 정체는 바로 노 전 대통령의 손녀인 노서운 양. 서운 양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팔짱을 낀 채 요역을 걷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자전거 뒤에 손녀를 태우고 봉화 벌판에 달렸던 사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사진 속 어린 소녀가 밝게 성장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반가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우 마동석 씨 측이 최근 불거진 결혼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동석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모델 예정화 씨와 열애 중인데요. 어제 프랑스 칸의 한 레스토랑에서 결혼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에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동석 씨 측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결혼 계획을 확정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한지선 씨가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지선 씨는 지난해 9월 강남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의 뺨을 때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까지 때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그동안 한지선 씨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지선 씨 측은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영화 속 아이언맨 부럽지 않은 남성이 있습니다. 이 검정 수트만 있다면요. 검은 수트를 입은 남성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도 하는데요. 남자가 입은 수트 팔 부분에 제트 엔진 동력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분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이 4리터, 평균 시속 90km로 최대 10분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데요. 이 수트 개발자는 26개국을 돌며 80번을 비행했다네요. 눈앞에 펼쳐지는 실감나는 홀로그램.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이를 활용한 새로운 뇌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의료진이 검정 VR 헤드셋을 쓰고 공중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바로 뇌 홀로그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학 의료진들이 CT와 MRI 스캔을 홀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수술 전 훨씬 더 정교한 부분까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네요.